제목 부자아빠 저자 밀레니얼 세대 암호화폐 투자로 백만장자 됐다. 비트코인 1.7만 달러에 추매할 것. 로버트 기요사키 고일리더스 1990년대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밀레니얼 세대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실제로 암호화폐 가격이 오랜 기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암호화폐로 백만장자가 됐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최근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것은 투자 성향에서 분명 큰 차이를 나타낸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일찍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투자했지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미 1970년대에 성인이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15일 현재 2만 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요사키는 지난 5월 트위터에 비트코인 폭락은 좋은 소식이다. 앞서 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17,000달러 바닥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 급락은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때라고 강조했다. 제목 미즈호그룹 코인베이스 목표 주가 45, 42달러로 하향. 시장 점유율 잃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최대 금융기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소속 애널리스트 댄 돌프는 코인베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7월 2.9%대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42달러로 낮췄다. 코인베이스는 작년 11월 시장 점유율 8에서 9%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1분기 평균 5.3%를 보였다. 또한 코인베이스 7월 평균 거래량을 약 12억 달러로 추정했다. 바이낸스의 7월 추정치는 110억 달러다. 댄 돌프는 이러한 추세는 코인베이스 주식에 악영향을 끼친다. 거래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계속해 마케팅 지출을 늘려야 하는 건 물론 수수료율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결합돼 향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금융평가기관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브랜들러는 코인베이스 주식이 암호화폐 윈터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는 수익 등 실적의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올해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는 이전에도 이러한 위기를 겪었다. 이번 겨울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코인베이스의 목표는 글로벌 확장이다. 새로운 규제 관계, 은행 업무, 금융체제에 직면하면 관련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지역 내 프로세스를 원활하고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 인수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최고 경영자 라이언 보자르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보유한 스탯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셀시우스는 오늘 새벽 4시 경암의 프로토콜에서 받은 어스드크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담보로 잡혀있던 1,100만 달러 상당의 스탯 등 물량을 전액 회수한 바 있다. 또 셀시우스는 두 차례의 이체를 통해 41만 513 스탯들을 익명의 지갑 주소로 옮겼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CEO 라이언 보자르는 1스탯들은 향후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통합 이후 1ETH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스탯들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가 낮은 차익거래 기회다. 코인베이스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보다 저평가된 자산을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셀시우스 마운트복스 데자뷰 되나.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가 최근 챕터 11 파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마운트곡스 사태처럼 고객이 단기간 내 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암호화폐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 코일리의 세무총괄 데니 타루아는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번 셀시우스 파산 신청은
제2의 마운트 곡스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셀시우스 고객에 대한 자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는 2014년 파산 이후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고객 자금 반환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번 셀시우스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타루아는 강조했다. 그는 챕터 11 파산 과정을 통해 셀시우스는 재무 구조 조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는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비트코인 바닥 근접했나? 슈스 퀴즈 발생 기다릴 시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2만 달러 선을 회복한 비트코인 강세장이 곧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닥 근처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크립토콘트 주기영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BTC 롱숏 스퀴즈 비율 차트를 공유하며 2020년 말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 BTC 12만 달러 범위 내에서 시간당 주문 금액의 10%에 대해 공매도 청산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해당 비중이 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강세장이 곧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닥 근처로 보인다. 수개월이 걸릴지 수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숏 퀴즈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기영 대표는 나는 무지성 낙관론자가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률을 공개했다. 해당 스크린샷에 주기영의 거래 내역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의 연간 수익률은 약 210.17%를 기록했다. 그는 내 투자 수익률은 숏 포지션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BTC가 3만 달러일 때부터 바닥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5만 달러대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 3만 달러에서 포지션을 청산해 수익을 냈다. 3만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언급한 것이 이르긴 했지만 당시 시장은 루나 파운데이션과드의 발만, BTC 매도 등 블랙스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심지어 작년에 나를 테마로 아시아의 F6의 제조기라는 NFT가 거래되기도 했다. 온체인 데이터가 항상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BJ에 이어 부사장이 비트코인 가격이 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전에 위크엔드를 털어내는 카피출레이션 캔들이 나타나면서 13,000달러, 14,000달러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CNBC에 따르면 그는 이런 상황은 유동성이 낮을 때 연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특정 범위 내에서 몇 달간 횡보하며 축적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소재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테라 캐피탈의 댄 모어헤드 CEO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다른 위험 자산과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SP500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연준이 자신들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42년 만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가운데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는 비트코인에 더 많은 돈이 모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1에서 2년 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다른 위험자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목 코스피 외인 매수 전환의 2330선 턱걸이 환율 1326원대 마감 13년여 만에 최고. 코스피가 15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상승세를 보이며 2330선에 턱걸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8.66포인트 오른 2330.98의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2627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2619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도 218억 원 매도 우위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원 오른 1326.1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뛰어 13년 2개월여 만에 1320원을 돌파했다. 달러 급등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급등 부담에 장 초반 2300선을 하회했으나 중국의 6월 실물지표 확인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6월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세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었다며 시장은 중국 GDP보다 6월 실물지표 개선에 주목하면서 하반기 부양책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지수는 3.69포인트 내린 762.39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240억 원, 기관이 732억 원 각각 순매도했고 개인은 1,933억 원 순매수했다. 제목 하드포크 암호화폐 라이트코인 vs 이더리움 클래식 트렌드. 암호화폐 약세장 속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같이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흐름은 어떨까?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라이트코인 vs 이더리움 클래식. 언급량 주의는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간 라이트코인은 11회, 이더리움 클래식은 10회 언급됐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라이트코인 vs 이더리움 클래식.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라이트코인의 이미지는 긍정 86%, 부정 14%,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좋다, 빠르다, 반기다가 있으며 부정적인 표현은 잘 모르다 하나이다.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미지는 긍정 100%, 부정 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새로운 기술 단 하나이며 부정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주요 이슈가 상자산 뉴스포럼 크립토폴리탄은 라이트코인 곰 세력이 48.2달러로 목표 가격을 낮추어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항선은 52달러에 지지선은 45.8달러에 형성되었다. 또 매도 압박이 커지면서 상대 강도 지수는 41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관측됐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옌비 크립토는 라이트코인이 눈에 띄는 장점이나 단점은 없지만 라이트코인이 전 세계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널리 채택된 알트코인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실제로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브라이틀링도 라이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했다. 경제 뉴스 웹사이트 벤징가는 지난 일주일간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가 9% 감소했으나 거래량은 52% 이상, 코인 공급량은 0.14%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유통되는 이더리움 클래식 토큰량은 총 1억 3,581개로 최대 토큰 공급량의 64.46%로 추산된다.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의 시세는 7월 15일 오후 3시 코인마켓캡 기준 라이트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4.2% 상승한 51.26달러이며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는 3.37% 상승한 14.76달러이다. 제목 미 연준 내파 0.75%p 인상도 엄청나. 1%p 전보 점프 확률 하락.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인사들이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른바 전보점프 논란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아이다호 비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달 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월러 이사는 현재 1.50에서 1.75%인 기준금리를 이같이 올리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수준의 정책금리로 현재 약 2.25에서 2.50%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0.75%포인트 인상도 엄청난 것이라며 1%포인트 인상을 안 했다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전 발표되는 소매 판매와 주택 관련 지표가 중요하다며 이런 자료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1%포인트 인상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의 대표적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여전히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이번 회의는
대체로 0.5%포인트 인상 또는 0.75%포인트 인상에 구돌하며 0.75%포인트 인상이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연말에 기준금리가 4%를 웃돌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는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계속 부정적일 경우에 그럴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연준의 매파 인사들이 전봇 점프를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도 이에 반등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선물의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하는 배드워치에 따르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이날 40%대로 내렸다. 앞서 전날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9.1%로 나오자 패드워치의 1%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하루 만에 약 12%에서 80% 가까이로 치솟았다. 월러 이사는 이에 대해 시장이 어제 다소 앞서 나간 것 같다며 소비자 물가에 대한 무릎 반사 같은 반응에 기반해 성급하게 정책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월가 주요 대형 은행들의 최고 경영자들은 경기 전망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최고 경영자는 경제 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잡하다라고 말했다. 그런 사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준금리 인상 등을 들었다. 그는 그럼에도 2008년의 복잡함은 아니다며 이는 다른 유형의 금융 스트레스로 은행 부문은 당시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과 소비 지출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연준의 양적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식량 가격에 미칠 영향 등이 향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제목 암호화폐 시총 68% 폭락. 기술적 바닥 근접.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작년 11월 2조 9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15일 현재는 1조 달러를 밑돌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총이 기술적 바닥에 근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약 9,25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최고치 대비 약 68% 폭락한 수치다. 암호화폐 시총은 최근 2달 사이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지속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이 약 8,63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일봉 차트 기준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0.53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바닥이 근접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메이어 멀티플 지수는 자산의 가격과 200일 단순이동 평균으로 나눈 배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자산의 과매수 및 과매도 상태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배수가 낮을수록 장기적인 매수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0.53을 나타낸다는 것은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이 200일 평균치인 1조 6,030억 달러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회복에도 투심 위축. 비트맥스 창업자 엔화 달러, 유로 달러 환율 주시해야.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인플레이션과 긴축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저가 매수 유입으로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한국 시간 15일 오전 9시 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만 572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42%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9,689.16달러, 최고 2789.8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2만 달러 놓고 시소장세. 약세론자 목소리 커져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15를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나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M달러, 유로달러 환율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달러 환율이 150 이상, 유로달러 환율이 0.9 이하로 내려가면 미연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연준의 개입은 달러의 인쇄를 의미한다. 연준이 다시 달러를 찍어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리란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와 은행들의 실적 실망 속에 대체로 하락했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42.62포인트 하락한 3630.1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40포인트 떨어진 3790.38으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감 직전에 올라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60포인트 오른 11,251.19를 기록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놓고 시소 장세. 약세론자 목소리 꺼져. 인플레이션과 긴축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두고 크게 오르지도 그렇다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시소 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시간 15일 오전 8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만 50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32%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9,689.16달러, 최고 2789.8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에도 간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세로 장을 마치며 비트코인 투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가 이번 주 자산 시장에서 가장 놀라웠던 결과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비트코인은 선방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에서 이미 CPI 약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은 항상 어떠한 큰 이슈와 관련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이 큰 이슈를 미리 예상하고 먼저 행동에 옮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전의 CPI 발표와는 달리 이번의 시장은 이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망은 약세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저스틴 베넷은 BTC-USD 일봉 차트 기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약세 깃발 패턴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패턴이 완성되면 비트코인은 8,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약세장은 이전과는 다르다. 이전에는 지금 같은 고인플레 환경이 아니었고 미연방 준비제도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거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이 전력 사용량 감소를 이유로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식트롤 리서치의 앤드루 레프트 대표도 벤증가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유일한 효용은 사람들의 집단의식이라며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립토 펀드 관리 기업 비트불 캐피털 최고 경영자 조 디파스케일도 최근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한다면 17,000달러 수준 주변의 잠재적인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가격대는 매수 세력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웹는 비트코인이 약세장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거나 다음 시장 사이클을 위한 축적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수준으로 90일 ROI가 나빴던 건 2018년과 2014년이다. 두 차례 모두 시장 사이클의 바닥에 가까웠다면서 2만 달러 미만의 비트코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다. 단,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나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M달러, 유로달러 환율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는 N달러 환율이 150 이상, 유로달러 환율이 0.9 이하로 내려가면 미연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연준의 개입은 달러의 인쇄를 의미한다. 연준이 다시 달러를 찍어내면
비트코인 가격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리란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목 미세크 수장 암호화폐 규제 위해 행정 권한 사용할 수도. 알트코인은 증권, 비트코인은 비증권.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미국 증권 당국의 수장 게리 갠슬러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대출 상품의 함정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돈을 유치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노력을 통해 이익이 생기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증권이다. 즉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및 대출 플랫폼에서 결제 토큰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중이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는 단기 자금 시장 펀드와 유사하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포커칩과 같다. 달러 기반 암호화폐는 사기 및 조작, 악용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 암호화폐 대출 분야의 위기에 대해 레저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약속한 엄청난 수익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는 최근 챕터 11 파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게리 갠슬러 세크 위원장이 비트코인은 비증권 토큰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게리 갠슬러는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목 트위터 머스크 법정 공방 개시, 미세크도 조사 나서.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지난 12일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미국 증권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14일 공개한 서한에서 머스크에게 트위터 인수 거래가 위기에 놓였음을 시사한 트윗과 관련해 왜 세크에 제출한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느냐고 문의했다. 이 사안은 6월 2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5월 17일 올린 트윗에서 트위터의 스팸 계정 수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인수 거래가 더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가짜 계정이 5%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실제 스팸 계정은 20%를 훌쩍 넘길 수도 있는데 어제 트위터 CEO가 공개적으로 5% 미만이란 증거를 보여주기를 거부했다며 한 말이었다. 세크의 질의는 어떤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 투자자들이 그 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을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13D 양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이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출해야만 한다. 세크는 이 사안에서 될 수 없다란 문구는 머스크가 인수 계약에 따라 트위터의 인수 완료를 보류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인수를 완료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런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도록 13기 양식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의 변호인인 마이크 링글러는 6월 7일에 세크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트윗이 13기 양식을 수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머스크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링글러는 머스크가 스팸과 가짜 계정을 파악할 정보를 확보하려 했지만 그렇다고 인수 거래와 관련한 계획과 제안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달 8일 트위터 인수 합의를 파기한다고 밝힌 뒤 같은 날 이를 반영해 13D 양식을 수정했다. 세크는 앞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5% 넘게 취득한 뒤를 규정된 시한을 넘겨 뒤늦게 신고한 데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세크는 머스크에게 보낸 4월 4일자 서한에서 트위터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매입 사실을 왜 시장에 공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머스크는 3월 14일 트위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지만 실제로는 지분율이 9%를 넘긴 4월 4일에야 이런 사실을 세크에 신고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57.2%, 100bp 확률은 41.8%.
14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57.2%로 전장의 19.7%에서 대폭 상승했다. 반면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42.8%로 전장의 80.3%에서 대폭 하락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울트라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우려가 줄어든 것.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이다. 연준은 7월 25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한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 리더스